오늘은 또 좀 힐링하고 네네. 네, 상처를 좀 보듬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괜찮으신가요? 뭐 항상 홍 기자님. 어제도 이제 잘 봤습니다. 진짜 고생하시는 거. 목이 많이 아프실 것 같더라고요. 연장 가고 이래서 그러니까, 네, 예. 좀 치유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도 네. 이거 다시 방구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MBC 취재부의 거성 전원채 기자와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홍 기자님 오늘 좀 이렇게 상처도 치유하고 아주 잔잔하게 출발을 해봤는데 네네. 첫 번째 일단 꼽아주신 것이 투구는 네. 쉽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음표와 느낌표가 같이 붙어 있네요. 네네. 요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로 오늘 한번 썰을. 일단 저기 윤성민 선수입니다. 예. 기대주 최고의 유망주였던. 네, 물론 이제 유망주라는 말을 쓰기에는 약간 민망해지는 나이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겠네요. 99년생이거든요. 99년생. 그렇죠. 2017년 1차쯤에 맞습니다. 였죠. 예. 그냥 그때부터 참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네네. 어쨌든 이런 불펜에서부터의 기대감이 다 그렇죠. 느껴졌고. 예. 그 지금 반지도 이제 나갔으니까.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이 좀 버텨줘야 되는 선발진들이 좀 있는데. 네네. 그 초반은 좀 좋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일단 음.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네. 야, 157이었어요. 이게 구속 157이었어요. 네. 와, 역시. 2구 156 나옵니다. 오, IBS 존을 딱 예. 걸치면서 156 예. 이번에는. 와. 3구가 다시 또 157이 나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와, 이렇게 3구 이거- 3진입니까? 이야. 공 3개만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롯데 팬들이 최근 몇 년간 어떤 발산했던 도파민의 양이 예. 거의 집중되지 않았을까 싶을 와. 정도로 우리 치어리더 분들도 예.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 또 본인의 또 놀라면서도 본인의 임무에는 소홀하지 않는 이런 장면들. 이게 프로 예. 정신. 그렇죠, 프로죠. 예. 네, 그럼요. 네. 그 투수 출신 해설위원들이 다들 말씀하시기는 네네. 이래는 어떤 투수라도 다 어려워한다. 맞습니다. 첫 예. 타자와 있습니다. 근데 멋지게 해냈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서 야, 됐다. 음. 야, 드디어 올해 롯데가 되려니까 되는구나. 터진다. 예. 그래서 혹시나 했던 분들도 김현수 타석에서 또 한 번 또 나오죠. 또 150대 이상의 공이 나오면서 예. 이번에 오. 변화구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오. 역시 3구 3진으로 예. 슬라이더 이용해서 잡아내는 모습 음. 보면서 이거 진짜 이제 롯데가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맞네요. 예. 예. 그런데 뭔가 좀 뭐가 발생을 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피치컴이 좀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약간 신호 체계가 안 들린다고 얘기하죠. 예. 근데 안 들릴 안 수도 들려. 있는데 네. 이게 안 들리는 상황이 2번 정도 나왔거든요. 정철원 선수가 빠르게 이제 대체품을 가져다 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면밀하게 중계를 보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이 피치컴을 다시 끼고 교환하고 할 때 모자 벗고 하면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손이? 네, 그래서 최근 잘 던졌다는 퓨처스 경기 봤을 때 피치컴을 사용하지 않는 듯한 경기였거든요. 아마 피치컴이 큰 변수로 생각하지 않고 왔다가 초반에 이렇게 좀 고장 상황이 발생하면서 본인의 좀 심리적인 면이 좀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피치컴에 핑계를 대냐. 저는 그렇죠. 근데 윤성민 선수의 지금 상황이라면 작게나마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좀 보는 편인데 어쨌건 간에 피치컴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갑자기 다른 투수가 좀 됐어요. 또 문보경 선수 상대할 때 네. 이후죠, 이제 피치컴 예, 조정한 이 이후에. 이후로는 점점 이제 볼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구를 엄청 많이 줬죠. 예, 그리고 그렇죠. 또 오주환 선수 못 맞는 못 공. 맞는 공. 제구가 완전히 안 되네요. 네. 이때부터 우려했던 음. 혹시나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이제 꼬이기 시작했고요. 예. 이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비슷한 장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사구 7개, 사사구 9실점, 7개. 예. 지금 나오고. 송찬희 선수는 밀어내. 또 밀어내기 볼넷으로 네네. 내주고. 그러니까 아예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질 못하는군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주영관 코치가 나와서 한번 이제 좀 음. 조정을 해주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요 정도로 조금 마무리가 됐으면 싶었는데, 그러네. 예, 그렇게 좀 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졌죠. 네. 예. 2회까지 가면서 2회는 이제 아웃 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이제 만루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강판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희가 아니라 롯데 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와,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를 그냥 아주 빠르게 내줄 수밖에 없었던 롯데였고, 이 장면은 뭡니까? 이제 캡틴 전준우 예, 이거는 선수인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본 장면인데요. 예. 강판되고 완전히 경기가 초반에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치 보다가 어. 슬며시 가서
아무도 말을 못 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준우 선수가 역시 또 베테랑답게 주장답게 가서 좀 다독여주는 모습이 팬들이 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인상 깊게 좀 이렇게 지켜봤던 부분이라고 하셔서 예.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아마 더 힘들 그럴 수 거라는 있죠. 생각이 예, 저는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주장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베테랑들의 역할이 역시 뭐 타석에서만 네네. 뭐 이렇게 마운드에서만 있는 건 아니구나. 네네. 이런 건 확실히 야구가 이런 스포츠라는 걸 좀 알게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예. 확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윤성민 선수가 복귀했을 때 팬분들이 기대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예. 저 김상진 2군 투수 코치분이 그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네.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면서 오, 윤성빈이 상당히 지금 잘 돼 있다고 예고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또 당시에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기술적으로는 이제 거의 완성이 돼 있고 음. 분위기 적응이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만 좀 적응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날 이제 윤성빈 선수 경기 하루 만에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윤성빈 예. 선수가 경기 보고 어땠는지를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진 못했고 저희 취재진이 가서 한번 여쭤본 그런 답변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항상 뭐 물가의 내용은 부모 같죠. 뭐 선수 이군 선수가 올라가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뭐 어떤 누구나 어느 스텝이나 또 여기 2군에 계신 프론트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잘해주길 바라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이 뭐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이런 예. 뭐 참 답답한 그렇죠, 예. 건 맞고 다 잘 되길 바라니까.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2군은 음. 뭐 코칭이 아니라 티칭이다라고 티칭이다. 얘기를 하시면서 윤성빈 선수 다시 좀 이렇게 잘 음. 보듬어서 해주시겠다는 또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윤성빈 선수에 대한 희망을 좀 가져보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기로 투구는 쉽니다라고 쉽니다. 하셨잖아요. 예. 바로 거기에 적용된 사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선수죠. 두 번째 선수. 예, 그렇죠. 그래. 사실은 그 윤성빈 선수 얘기를 길게 했던 것도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자, 한화 상승세 올해 정말 빠지면 안 되는 선수 바로 불펜의 핵심 역할 한승혁 선수입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예, 지난 지금. 주말 3연전에서도 물론 이제 전준우 선수에게 홈런 맞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 전 경기에서 굉장히 또 멀티 이닝을 잘 해줬고요. 5월 24일 네. 이게 토요일 경기였는데 네. 7회 초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나승엽 선수가 또 뭐 물론 사이클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절대 쉽게 볼 수 없는 타자잖아요. 그렇죠. 예. 초구 중요하잖아요. 또 한 방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너무 중요하게 봤습니다. 와, 주자가 1루에 있는데. 네, 일단 사인이 안 맞았기 때문에 공이 빠질 뻔한 걸 간신히 잡았거든요. 잡은 것도 잡은 거지만 아마 이 ABS가 아니었으면은 이거는 볼로 판정됐겠죠. 그렇겠죠. 이게 스트라이크 콜이 나오면서 나승엽 선수 저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데 요거는 좀 아쉬워하죠. 아쉬워하죠. 아쉽고 한승혁 이제 풀 카운트까지 하면서 대결을 펼쳐요. 네. 네, 땅볼 유도를 해내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이 땅볼 처리에 이 초구 스트라이크가 잡혀준 거, ABS가 불어준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보고요. 그게 아마 말씀하신 그 투수는 그 십니다. 네네. 요 부분. 그쵸? 맞습니다, 예. 이제 다음 8회 초입니다. 또 이어 던지는데 전민재 타석에 8회에 또 한승혁이 또 올라와서 던지는데 요 공이 잡혀요. 꼭지점에 완전히 꽂혀버리죠. 네, 이것도 만약에 한승혁 선수가 ABS 존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주심 심판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네. 볼로 선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런 공이었을까. 이전에 네. 그 판정을 보면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볼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앞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 슬라이더가 또 나오니까 배트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전의 공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손이 안 나올 수 없는 네,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아, 그 얘기고요. 이런 거 타자들은 늘 그렇죠. 그렇죠, 예. 전에 공을 봤을 때 이거 비슷하다 하면 이거 스트라이크였다 머릿속에 입력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배트 안 내면 나 끝난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배트 네, 나가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멘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공 하나가 타석에서 모멘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경기 네. 후반에 그 불펜 투수가 던지는 그 초구가 엄청 중요하니까. 네. 다음 유강남 타석 한번 볼까요? 자, 유강남도 역시 뭐한 방이 올해 좋아요. 올해 네, 좋고. 있고. 네. 공룡과 비교했을 때 올해 요것도- 정말 대단한 와 정말
라인에 걸쳤잖아요. 예. 딱 살짝 걸치면서 거의 스트라이크네요. 티슈 한 장 정도 걸쳤는데 티슈, 예. 예. 결국 이 유강남도 초구 스트라이크가 잡혀주면서 한승혁 선수가 자기 공을 뿌리고 이제 이닝을 또 마무리할 수 있는 3구 3진을 또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낮게 또 스트라이크 존 형성되고, 그러니까 막 얼굴에서도 막 흔들리거나 이런 기색이 없고 당연히 스트라이크를 잡았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야구의 신이 와도 음. 제구를 잡을 수 없는 선수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공은 너무 좋고 공이 좋고 위력적이고. 매년 이제 비시즌에 내년은 다르다. 올해는 다르다. 캠프 가면 캠프 갔더니 올해는 정말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해마다 하고 시즌 들어가면 흔들리고 이런 반복됐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당시에 한승혁 선수가 늘 무너지던 패턴을 보면 처음부터 볼을 많이 던지는 건 아니고 걸치는 공 내지는 애매한 공들을 던지는데 네. 이 주심분들, 심판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승혁 선수가 제구가 안 되는 모습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 약간 빠진다 싶으면은 좀 안 불어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ABS가 도입되기 전에 그렇죠, 예. 어떤 사람 심판이 할 때에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그렇죠, 예. 약간의 선입견이라든가 예. 편견이 좀 있으니까 아마 좀 제구가 안 좋은 투수다. 맞습니다. 라면 이런 머릿속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네. 좀 있고. 그래서 한승혁 선수가 볼 판정이 약간 억울한 표정 몇 번 짓다가 예. 나중엔 진짜로 와르르 무너져 완전히 버려요. 무너져버려요. 항상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네. ABS존을 경험한 한승혁 선수가 실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ABS 덕을 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또 막상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또 결과가 좀 좋다 보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덕은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심판분들께서 보실 때는 또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이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또 생각해 볼 때 저한테 좀 불리했던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BS가 도입이 되고 나서 뭐 볼이 되든 스트라이크 되든 그냥 그 순간 결과 가지고 그냥 믿고 던지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이 일단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구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해지고 그런 게 좀 크거든요. 사실 그 공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카운트 싸움 할 때. 근데 그런 공들이 만약에 볼로 예상했던 공들이 스트라이크가 되게 되면 투수한테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ABS 존이 도입된 작년 작년. 초반에 4월에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어. 저희는 이제 한승혁 선수한테 관심이 좀 있는 상태에서 ABS 도입 시즌 초반기에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승혁 그 투수가 이야기한 부분이 다 하네요. 내가 네, ABS 덕을 보나? 뭐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결과만 가지고 간다. 네. 그러니까 마음도 편해진다. 네. 그리고 그 첫 공 뭐 잘 잡으면 네. 아무래도 뭐 투수가 좀 편하게 맞습니다. 던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선발 투수가 아니라 중요한 상황에서 나오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초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초구랑 너무 중요해요. 첫 아웃이 너무 중요한데 음. 그런 점에서 이번 지난 주말 3연전에서 나왔던 장면이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윤성빈 선수와도 저는 이게 맥락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볼 판정 이런 것도 기계가 해주니까 그런 점 좀 믿고 한번 좀 가운데로 좀 넣는 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는 네. 작년 초에 이 한승혁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네네. 요 시점이었을 거예요. 아마 류현진 선수가 ABS 존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한승혁 선수와는 반대로 정반대죠. 네. 웬만하면 류현진이다. 그런데 바깥쪽 살짝 걸친다. 맞습니다. 이러면 심판은 스트라이크 예. 콜이 떨어지는 확률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뭐 류현진이니까. 스트라이크 존 구석을 노린 투구가 연신 볼로 판정됩니다. 삼진을 잡고도 고개를 가로저은 류현진은 구장마다 날짜마다 존이 다르다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심판의 어떤 그런 현혹을 시켜서 현혹시켜서. 이득을 보는 부분이 맞아. 없지 않았거든요. 네. 예. 반대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제 예. 반대 상황이었지만 꼭 류현진도 이제 좀 흔들리긴 했지만 이제 KBO 리그에 빠르게 또 맞습니다. 이제 그 ABS 예. 빠르게 적응. 뭐 ABS 적응은 네, 선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승혁 선수도 결국 그 ABS 존 이거 내가 덕분에 하지만 결국 그 결과만 가지고 간다. 네네. 이러면서 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심리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만 네.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네.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쵸? 이제 야구라는 종목이 이 다른 종목보다 뭐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 특성상 계속 뛰면서 쉴 틈 없이 하는 게 아니라 2만 명이 보고 있는데 한 번씩 플레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심리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러니까 멘탈 잘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투구는 심리다. 요렇게 홍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